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했을 때 비상계엄군들이 수원의 그 선관위 제2연수원에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간첩들을 체포했다. 그래서 일본으로 압송해가지고 다시 미국 본토로 보냈다. 이런 기사를 그 당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기사를 냈죠. 그런 내용을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겸 기자를 고소고발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 삭제됐던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트루스데일리의 속보로 나왔는데요. 그 당시 스카이데일리의 그 대표였던 조정진 기자는 스카이데일리를 그만두고 트루스데일리 대기자로 와 있고요. 그 당시 허겸 기자는 스카이데일리가 그 운영진이 바뀌면서 말이죠. 사표를 내고 한미일보를 창간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힘을 모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트루스데일리가 속보로 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밀 군사작전 수원 간첩 체포. 그러니까 수원 연수원에서 중국의 전산 요원들을 체포해서 압송했다. 이게 이제 12월 4일 새벽 1시경입니다. 저도 이걸 봤었습니다. 보안사 채널에서 지금 삭제됐는데 저도 봤어요. 자, 지난해 유튜브 보안사 채널 삭제로 사라졌던 이른바 수원 선관위 기습작전 영상이 최근에 X계정을 통해 다시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경기도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연수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단순한 소동이나 허위가 아닌 미군의 치밀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치밀한 군사작전이었다. 영상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 제2연수원 기습은 코드명이 99로 명명된 한미연합 비밀작전이었다. 비밀작전입니다. 대비죠. 영상 제작을 올린 유튜브 보안사 측은 이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미 시청한 내용이라며 최근에 미군 사이버 보안 정보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제2연수원을 특정하여 보고서에 올린 배경에는 이러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저는 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연구했잖아요. 아마 논문을 썼으면 몇 편을 썼을 겁니다. 저도 이 내용 봤습니다. 그 당시. 영상은 이번 작전의 배경을 2020년 미국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사이버 보안 정보국은 워싱턴 DC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조작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전산 조작의 근원지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한국의 선관위 수원 제2연수원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그 수원에 있는 연수원이 이게 중국의 간첩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어 4년 뒤인 2024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트럼프 측이 다시금 비밀작전을 수행했을 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아지트는 사라졌으나 한국의 수원 선관위 제2연수원은 여전히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이에 따라 한국 수원이 미국 대선 부정선거 전산 조작의 핵심 근거지임이 확인되었고 오랫동안 잔입해 있던 미국 정보국 블랙 요원들에게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다. 자, 수원 간첩 체포했다는 이런 영상이 3,600명 이상의 방위군들이
개표 조작 장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상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 비밀작전의 신호탄이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목은 작전 수행 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영상은 그동안 점집에서 무당 행세를 하며 은인 자중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코드명 99 작전을 미군과 함께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그 당시 민간인 출신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특검에서요 뭐 엄청난 중형을 때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작전의 목표는 민간인 체포가 아닌 이른바 중국 공산당 전산 전문 간첩 30명, 그 당시 시사주간지와 시사인은 90명,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는 99명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지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들을 간첩들을 체포해가지고 압송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허겸 기자가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그런 기사를 실었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이들의 행방을 추궁하다가 역설적으로 비밀작전의 실태를 본의 아니게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한 복면을 쓴 채 압송된 30여 명이 바로 이 작전의 타깃이었다는 것이었다. 영상은 이번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로 지난 2024년 10월 31일 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회의를 들었다. 당시 회의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에 사이버 공격과 우주 공격에 관한 공동 방위 조항이 추가로 수정되었으며 이것이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10월 31일 날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방송해드렸습니다. 다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비밀 군사작전으로 수원 간첩 체포, 지금 이 움직이는 물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일본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평택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오키나와에서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한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자 2025년 1월 21일 날 취임했는데 취임하기 전에 11월 달에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10분간 했다는 내용도 나왔죠. 2월 10일 미 해군의 LA급 핵 잠수함 알렉산드리오호가 한국의 부산 작전기지에 사상 처음으로 입항한 사실에도 주목이 됐다.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특수부대 침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핵 잠수함의 이례적인 입항은 코드명 99 작전의 후속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말이죠. 제 추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중앙선거관리원의 서버를 분석해보자, 까자, 투표 인수하고 선거 인수를 조사해보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데 문영배가 그 당시 기각시켰죠. 그리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그런 어떤 비밀을 여기에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하게 되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그런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밝혀질 겁니다. 국제부정선거카드 워낙 엄청난 조직이고 세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힘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비상계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상은 체포된 피의자들이 미국의 반란법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군사재판의 특성상 반역죄의 80%는 사형이고 20%는 종신형에 처해진다는 통계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게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만 부정선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마두로를 교도소에서 면담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아마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영상은 윤 대통령의 비상경으로 시작한 한미 군사합동작전 코드명 99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며 미군의 후속작전이 수행 중인 만큼 조금 더 기다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마무리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 방송해드렸듯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의 대선이 확실한 부정선거였다.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체포해서 수사해서 체포하고 철저하게 형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제는 그 바이든 또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FBI 그 당시 국장, CIA의 국장하고 서명하면서 부정선거였습니다.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자본도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돈으로 매수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국이 말이죠. 1대1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사회주의와 좋은 말로 신권위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부정선거 진실규명이 하나씩 실마리가 풀려나고 있는데 한국에도 부정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IS, 또 선거연수원 이런 것들 그리고 판교에 있는 미루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축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미국 또 있죠. 또 중국의 화웨이, 한국의 판교에 있는 그런 시스템 회사, 선거 그 관련 회사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면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자,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부정선거 빨리 밝혀져야 됩니다. 6.3 지방선거 하기 전에 밝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이제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3 지난 조기 대선 정통성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가짜입니다. 빨리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22대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53명 가짜 국회의원들 내려와야 되겠죠. 다시 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재건될 수 있고 산권 분립이 잘 재건될 수 있도록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뭉쳐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